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삼국지로 돌아와서 유비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사 삼국지를 통해서 유비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비가 서주라는 지역을 얻게 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주 땅은요, 조조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죠. 조조의 아버지가 서주 땅에서 죽었잖아요. 도겸에 의해서 도겸이 죽인 건 아니지만 도겸의 부하에 의해서 여차저차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분노하여 서주를 점령하고 도겸을 죽이겠다, 이 핑계로 서주를 또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인 건데, 그래서 서주에서 사실 엄청난 학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조가 이 서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포가 그 뒤에서 조조의 땅인 복양성을 점령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조가 이때 여포를 치러 방향을 틀어서 이제 여포를 공격을 하고 있었고, 서주에서는 도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도겸이 죽으면서 유비에게 이제 서주가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유비가 서주 땅을 얻게 되자 연희에서는, 소설에서는 조조가 내가 유비를 죽이고 서주를 차지해서 그 땅에 있는 도겸 시체 꺼내서 갈아버려야겠다, 이러면서 서주를 치려고 하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정사에서는 조조가 당시 황제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황제한테 직접 표를 올려서 유비를 진동장군과 의성정후 지위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사에서도 결국 조조가 이때 서주를 치지는 않고 유비를 오히려 서주 목사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조조가 여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포가 이때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들어온 곳이 서주였습니다. 여포가 유비에게 몸을 의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받아주는데, 그런데 몸을 의탁하러 온 주제에 여포가 유비를 동생으로 삼고 자기가 좀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려는, 형님 대접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소설 연희에서는 이에 대해서 장비가 굉장히 불쾌해하는,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정사에서는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거 유비가 불쾌해합니다. 어쨌든 유비가 받아주죠. 그래서 서주 안에 있는 소패성에 여포를 머물게 합니다. 당시 서주에서는 이제 합의가 중심성이에요. 합의가 중심성, 그 다음에 소패는 합의보다는 조금 작은 성, 거기에 이제 여포를 머물게 했었고, 유비는 합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가 황제의 명이라면서 유비한테 원수를 치라고 합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또 유비의 측근들은 이게 조조의 계략이란 걸 알아요. 원수를 치게 해서 이제 유비 힘 빼게 하려는 걸 아는데, 어쨌든 명이기 때문에, 또 유비가 황손이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명이니까 유비가 따릅니다. 그래서 합의에서 유비가 원수를 치러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합의성이 비잖아요. 이때 여포가 소패에서 군대를 몰고 와서 합의를 먹어칩니다. 여기가 이제 정사에선 간단히 써 있는데, 소설 연희에서는 여포가 합의 먹을 때 여기 장비 얘기가 나옵니다. 유비가 합의를 두고 군대를 몰고 나갈 때 이 합의성을 장비한테 맡겨요. 그런데 장비의 문제가 뭐예요? 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장비에게 맡기는 걸 조금 꺼려 하는데, 장비가 형님 날 못 믿소 막 이제 이러니까 유비가 맡기고 가면서, 좋아, 너한테 맡길게, 대신 너 절대 술 먹지 마, 이러고 갑니다. 절대 하지 말라면 하죠. 장비가 술을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자, 장비가 처음에는 술 안 먹고 막 잘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날 먹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부하들하고 마시는데 조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장비가 술을 권하는데 조표가 절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 난 술도 안 좋아하고 유비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자 장비가 화가 나요. 그래서 장비가 조표를 패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표가 여포의 전 부인의 아버지예요. 즉 여포의 전 장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포의 전 장인어른인 조표가 결국 장비에게 불만을 품고 여포에게 내통하여 합의 문 열어주고, 여포 군대 와서 합의 먹어치우고, 결국 장비는 도망치고, 형님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유비의 처자식들은 결국 여포에게 포로가 된 상황이 돼버렸고, 장비는 유비한테 가서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됐고, 유비가 부랴부랴 서주로 돌아왔으나 합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합의성은 이제 여포의 것이 되었고,
오갈 데 없는 유비가 결국 소패에 머물게 됩니다. 유비한테 여포가 너 거기 소패에서 머물러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본성 하비는 여포 차지. 오히려 그보다 작은 소패에서 유비가 이제 몸을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원술이 유비를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여포가 이때 유비 편 들기도 애매하고 원술 편 들기도 애매한, 원술과는 또 혼담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포 입장에서 애매해요. 지금 서주에 원술 군대 오는데 원술을 밀어낼 수도 없고 유비를 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여포가 이때 둘을 화해시킨답시고 화극을 꽂아놓고 활로 맞춰서 내가 저거 맞추면 너네 안 싸우는 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때 원술이 직접 온 건 아니고 원술의 부하 기영이 왔습니다. 기영이라고도 하고 기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군이 왔을 때 자, 기령 놓고 유비 놓고 여포가 화살로 자기의 화극을 맞춰서 둘을 화해시키는 장면, 이거 연희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포전에서도 나와서 전에 삼국지 여포 영상에서 제가 이 장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촉서 선주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유비 파트에서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 여포전에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화해시켰다 여포가. 그런데 이땐 이렇게 화해를 시켜놓고 198년에 가면요 결국 여포가 원술과 손잡고 유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결국 소패성에서 패배해서 도망치게 돼요. 이때 조조가 유비를 돕는다고 왔는데 처음에 조조의 군대도 여포군에게 패해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돼요. 유비는 결국에는 조조가 다시 여포를 재차 공격을 해서 하비성에서 여포를 조조가 생포를 하죠. 그리고 이때 조조가 여포를 죽입니다. 역시 이런 이야기도 앞에 영상, 여포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포 이때 죽이고 유비는 조조를 따라서 허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도는 원래 허창이에요. 그런데 허창에 있던 조조가 황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허창에서 머물게 됐고 그리고 황제를 모시면서 조조가 승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정권을 조조 자기 손에 쥐게 되지요. 황제는 당시 헌제였는데 허수아비처럼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허창에 황제가 왔기 때문에 수도라는 뜻의 도자를 붙여서 허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유비가 허도에 들어와서 조조와 같이 있게 돼요. 그런데 유비가 허도에서 조조와 함께 머물게 되자 조조의 휘하에 있는 정욱이라는 인물이 조조한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유비는 재질이 뛰어나고 인심을 많이 얻어서 누구 밑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오니 제거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조가 지금 나는 영웅을 끌어모아야 할 때다. 이 한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천하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유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황제에게 표를 올려서 좌장군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주전에 보면요 조조가 유비에게 예의를 깎듯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조조 자신과 똑같은 수레를 타게 하고 같이 앉을 때 자리를 나란히 같이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조가 유비를 정중하게 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래 놓고 결국 조조는 유비한테 또다시 원수를 치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가 원수를 공격을 하려고 해요. 물론 원수는 훗날 지가 알아서 죽죠. 그냥 자기가 아파서 죽는데 어쨌든 유비가 원수를 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당시 황제 헌제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거기 장군 동승에게 밀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 밀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조조를 죽여라예요. 그런데 이거 조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허리띠에다가 몰래 밀서를 넣어서 전달해요. 이게 연희에도 나오고 정사에서도 허리띠에 넣어서 전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승이 이걸 또 유비에게 알리죠. 그래서 유비에게 조조를 죽이라는 건데 그런데 자 유비가 조조를 죽이라는 명을 받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조가 어느 날 유비를 초대를 합니다. 조조가 머물고 있는 승상부에 초대를 해서 정자에서 유비와 술 한잔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조조와 유비가 영웅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소설 연희에도 나오고 정사에도 나오는데 사실 정사에서는 조조가 유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천하에 영웅이 있다면 그대와 나뿐이요.
원소는 여기에 낄 수가 없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유비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깜짝 놀라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장면이 소설 연의에도 나오고 정사에도 나와요. 정사 선주전에도 이게 써 있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연의에서는 이 정자에서 술을 먹으면서 영웅에 대해서 이 논하는 대사가 꽤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비가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데 이때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유비가 마치 번개에 깜짝 놀라서, 번개에 무서워서 젓가락 떨어뜨리면서 자기 영웅 아닌 척, 이렇게 겁 많은 척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영웅에 대하여 논하는 얘기도 안 나오고 술을 먹는 장면도 안 나와요. 이 지금 천하에 영웅이 있다면 그대와 나뿐이요, 원소 여기 낄 수 없어. 이래서 유비가 이 순간 젓가락 떨어뜨렸다, 좀 놀라서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정사에 간단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정사 주석서에는요, 이때 번개가 쳤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소설적 요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유비가 조조가 자기를 영웅시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 영웅 아니에요, 그러면서 번개에도 놀라서 막 벌벌 떠는 막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일부러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당시 유비는 이 술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채소를 가꾸면서 조조의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려고 해요. 자기 정치에 관심 없는 척, 사실 헌재 밀명도 받은 상황인데 정치에 관심 없는 척 채소를 갖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조조가 불러서 영웅을 논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동승이 밀서를 받고 조조를 죽이려 했던 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동승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비가 원수를 치기 위해 출정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현장에 있었으면 유비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텐데, 원수를 공격하러 출정 나가 있을 때 여기서 동승 걸리고 처형당하는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비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비가 이때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몰고 서주를 쳐들어갑니다. 당시 서주는 조조의 영역이었고 하비성에는 조조의 부하 차주라는 인물이 지키고 있었는데, 유비가 그 하비성에 쳐들어가서 차주를 죽이고 하비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가 서주를 되찾아요. 그리고 하비에는 관우를 두어 지키게 하고 유비는 소패에 가서 또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유비를 조조가 가만히 둘 수 없겠죠. 그래서 조조가 유비를 치려고 합니다. 유비를 치러 서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조조의 부하들이 말립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조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명공께서는, 지금 여기서 명공은 조조에 대한 존칭이에요. 명공께서는 지금 원소와 천하를 다투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소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서주에 유비를 치려고 동쪽으로 가신다면 원소가 공격해서 우리의 퇴로를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몹시 불리해집니다. 이런 의견을 내요. 그런데 여기서 조조가, 유비는 사람됨이 호걸이요,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근심이 될 것이요, 원소는 뜻만 크지 형세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그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이라 여기서 지금 제때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서 유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조조의 부하 곽가가 또 조조를 지지해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조조가 서주를 공격해서 서주를 결국 조조가 다시 점령을 하는데, 유비는 도망쳐요. 재빨리 도망쳐서 청주 지역으로 갔는데 결국 그 지역에 가서 원소에게 이후 자기의 몸을 위탁하게 돼요. 그래서 원소 안에 유비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하비를 지키고 있던 관우는 결국 조조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관우가요, 조조한테 투항을 하는데, 투항하는 이유가 유비의 처자식들이 있거든요. 관우에게 형수님이에요. 관우의 조카들이에요. 자기 형님 가족들 때문에 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우는 여기서 투항을 하고 결국 조조의 손에 관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유비는 원소한테, 관우는 조조한테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장비는 연의에 의하면 산에 들어가서 산도적질 합니다. 물론 정사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연의에서는 이렇게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져서 장비가 산적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이후 이야기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